여러분, 혹시 자녀에게 용돈을 보내거나 손자, 손녀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시는 일이 많으신가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세무서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2025년 8월부터 가족 간 계좌이체에도 엄격한 제한이 생기고 인공지능이 우리의 모든 금융 거래를 24시간 감시하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설마 가족끼리 돈 주고받는 것도 문제가 될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는 더 이상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AI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서 모든 금융 거래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국세청 공식 발표와 금융위원회의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정보입니다. 또한 세무사 및 금융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내용들이니 안심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가족 간 계좌이체라도 연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세무조사 대상 리스트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월 200만원씩 1년간 보내면 총 2,400만원이 되는데 이 경우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AI 시스템이 이를 의심거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AI 시스템이 단순히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래 시간, 빈도, 패턴, 심지어 송금 메모까지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월 50만원씩 보내던 분이 갑자기 500만원을 보내면 AI가 즉시 이상거래로 판단해서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한 60대 어머니가 아들의 결혼자금을 위해 3천만원을 이체했는데 며칠 후 국세청에서 증여세 신고 안내문이 날아왔습니다. 게다가 과거 5년간의 모든 가족 간 거래 내역까지 조사를 받게 되었죠. 이처럼 AI는 과거 데이터까지 소급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거래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패턴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자녀에게 동시에 같은 금액을 보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큰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 AI가 탈세 의도로 판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현금 입출금과 계좌이체를 번갈아 가며 하는 패턴도 의심거래로 분류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가족 간 차용증 없는 거래입니다. 예전에는 가족끼리 뭘 그런 걸 따져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차용증이 없는 큰 금액의 거래는 모두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70대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업자금으로 5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물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가족 간 큰 금액 거래 시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차용 목적, 상환 계획, 이자율 등을 명확히 적어두고 가능하면 공증까지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자율은 시중은행 금리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증여세 기본 공제 한도를 정확히 알아두세요. 부모와 자녀 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조부모와 손자녀 간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이 한도 내에서 계획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모든 거래에 대해 명확한 기록을 남겨두세요. 통장 메모란에 거래 목적을 적어두고 관련 영수증이나 계약서도 함께 보관하세요.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때 이런 자료들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준비 없이 계속 거래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경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세무조사를 받으면 향후 5년간 집중관리 대상이 되어 모든 거래가 감시받게 됩니다. 심지어 가족관계까지 의심받아 가족 간 불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리 제대로 준비해두시면 어떨까요? 합법적인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세무조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안심하고 가족을 도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50대 사업가는 10년 증여 계획을 세워서 자녀들에게 총 2억 원을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자녀분들께도 이 영상을 보여주셔서 함께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가져다 드리겠습니다.